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6월 14일입니다. 36년 전 6월 14일은 제가 12년 동안 모시고 있던 한국의 너무도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이 제삿날입니다. 저도 또 오랫동안 공릉, 그러니까 파주를 지나서 가는 공순 영릉 그 산속에 계시는 선생님 산소에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 6월 13일에는 7년 전 제 중학교 이래 가장 친한 친구였던 MBC와 MBN 등 방송인으로 근무하던 이규영이라는 아주 친한 벗이 죽은 어제가 바로 그 제삿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틀 후쯤 되는 6월 16일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2019년 6월 16일에는 그 유명한 도공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400년이 넘도록 그 조선, 그러니까 전통 도자기를 발전시킨 그 유명한 심수관 선생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6월 16일은.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깐 하면서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잘 알려진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라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박물관. 여기를 제가 샬롯테 홀릭이라 하는 큐레이터를 그러니까 UK 코리아 포럼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그분의 초대로 제가 이 박물관을 제가 포럼이 끝났는 그러니까 2000년 6월 24일에 바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줄여서 얘기하는 V&A 그러니까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뮤지엄에 갔을 때 그 큐레이터 샬롯테가 특히 중국관 그리고 일본관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관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분도 한국에서 꽤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분이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한국 담당 큐레이터였으니까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그 너무도 방대한 중국의 그 전시 품목, 소장 품목, 그리고 일본관에서 특히 도자기의 엄청난 그 컬렉션,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질과 양에 있어서 너무나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 전시를 보고 참으로 사실은 참담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샬롯테가 하는 말이 자기도 한국의 이 컬렉션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한국 건축가인데 보여주기 좀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전시 품목을 보고 홧김이 했는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컬렉션에 그러니까 창호지 같은 데 쌓아놓는 무수하게 많은 일본 그러니까 사발입니다. 그 도자기를 보고 제가 짓거리듯이 했는 말이 내가 자란 한국의 농촌에 있는 막사발도 이런 정도의 퀄리티는 된다 라고 얘기를 아주 좀 너무 치기 어리게 사실은 좀 농담 비슷하게 그러나 홧김에 했던 얘기인데 그때 샬롯테 홀릭 큐레이터가 자기도 내 말에 동감한다 하는 뜻밖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로부터 11년이 지나가지고 2011년 9월 26일입니다. 제가 이제 일행 중에 뭐 한 사람 여러분들 알만한 그 유명한 펜 화가로서 유명한 방금 얘기한 죽은 우리 친구 이규영의 가장 절친한 홍익대학교 공예과 미술대학 공예과 아주 동창 친구인 그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늘쌤
호가 늘샘이죠. 늘샘, 이영택, 그 화백이, 이영택 화백이 하고 저하고 또 몇몇 일행들이 바로 일본 가고시마 심수관 도자기 박물관, 도자기 그러니까 이제 제작하는 곳이죠.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날이 2011년 9월 26일인데 26일 만나고 그분이 26일은 그분이 우리 일행들한테 저녁을 사셨어요. 천하의 심수관 총영사께서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말하자면은 영사 자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국적은 일본이지만은 마음속에 또 모든 것은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끝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심수관이라는 이름은 자기 이대 할아버지 때부터 쓰고 있던 이름을 계속해서 심수관으로 지금 통일해서 쓰고 있고 지금 그분 돌아가시고 15대 심수관은 지금 이제 15대죠. 또 하고 계시는데 이 도공은 자기 할아버지가 여러분 저 얘기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잠깐만 검색해보면 아는 거다 보니까 하기야 지식이라는 건 시간차 아닙니까? 그냥 검색하면 금방 알아버리는 거. 제가 그냥 조사한 바로는 그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솔직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심수관 선생은 약 420년쯤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남원에서 잡혀가지고 일본에 가고시마,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사스마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소위 일본의 사스마 도자기를 전 세계에 말하자면 알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쯤 되겠죠. 이분이 오스트리아 세계 박람회에 말하자면 사스마 도자기를 출품을 해서 일약 유럽의 일본 도자기에 말하자면 아름다운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심수관 선생의 14대 심수관의 초대 이제 할아버지인 그런 분이 심당길이죠. 심당길. 이분은 경상북도 청송 덕천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청송 덕천. 내가 이제 심수관 선생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 바로 맞은편 일행 중에 또 우연히 앉다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분이 농담으로 저보고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보고 각하라고 부른다면서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자기 조상 얘기를 하는데 청송 심씨네들 그 고장인 덕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바로 덕천 고향인 청송 심씨입니다. 거기는 청송 주황산 바로 이제 가까운 곳이죠. 바로 조금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청송군 안덕면이 있습니다. 안덕면, 암덕 명당리라고 하는 곳은 하만조 시내 가문들이 삽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고향이죠. 저희 어머니.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농객인 누굽니까? 조갑재 선생이 바로 이제 저 외가하고 이제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청송심씨. 자기 고향이 바로 청송심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바로 이웃 마을인 덕천심씨 가문에서 시집을, 제 외할머니가 덕천심씨라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도 반겨요. 심수관 선생이 반기면서 자기 그 벽에 걸려있는 지도 한 장을 아주 액자를 잘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너무도 이 감동적인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심수관 선생이 자기 투박한 도기를 들고 있는 계시는 사진인데 이분 인상은 제가 보기에 꼭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의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갑자기 너무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그 가수 얼굴을 굉장히 닮았더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자기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심당기를 이렇게 추모하는 그 상을 이렇게 자기로 빚어가지고 또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갓을 쓴 게 보이죠. 갓을 이렇게. 갓 속에 보면 상투를 이렇게 막는 망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아주 기주하게 액자에 걸어놓은 아주 낡은 망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걸 뭐냐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청송에서부터 그 남원까지, 전라도 남원까지 그 가게 된 연수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관으로서 갔는지,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 막판에 그래 갔는지 아니면 도공으로서 잡혀갔는지 그건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심당길 선생의 고향은 청송 심시 덕천 마을이 맞습니다. 거기서 남원에 갔다가 남원에서 그 임진왜란 말기에 일본 외장한테 잡혀가서 아마 수십 명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특히 그 중에 이제 가고시마, 사스마에 가서 일본 도자기에 말하자면 그 효시라고 할까? 일본 도자기를 극대화, 세계화시킨 장본인이죠. 바로 이제 이분이 바로 심당길의 그 모습을 비춰놓은 조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수관 선생님 그 벽에 걸려있는 액자 중에 바로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청송 덕천 마을에서 남원으로 가서 남원에서 다시 이렇게 가고시마, 일본 최남단인 이 가고시마까지 가게 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실 이걸 보고 난 처음에 모르고 심신으로 알았지만 청송 심신지를 몰랐죠. 특히 덕천 마을이라는 것도. 그래도 저는 또 제 외할머니 고향이다 보니까 또 제 외가 또 너무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잘 알아서 제가 외할머니가 덕천 심씨라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도 좋아하면서 또 자기 정성 심씨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것도 알고 있었다. 세종대왕의 부인이 소헌 왕후가 정성 심씨죠. 소위 그 영남지방에서는 청송 심씨, 특히 덕천 마을의 청송 심씨에서는 왕비가 뭐 3명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심씨가. 그러니까 명문가 중에 특히 왕비들이 3분이나 배출을 됐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얘기로 이 청송 덕천 마을에 가면은 심수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도자기.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직접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 남원에 가면 또 남원에서는 그건 전라남도 아닙니까? 고향이 저는 멀리 떨어졌는데 어떤 연유로 청송 경상북도 저 북부지방에서 전라남도까지 남원으로 그 심상들 도공이 이렇게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원에도 이분을 기리는 제 도예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동시에 심수관 14세 심수관한테 남원 시민증을 남원 말하자면 시민으로서 자격을 또 부여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서로 마치 청송과 남원이 서로 심수관의 뭐 말하자면 가장 큰 연구가 있는 것처럼, 이 비슷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여러분 알다 농계 있지 않습니까? 농계가 그러니까 진주에서 외장에 안고 그 뭐라좀 강남 콩보다 더 푸르다른 진주 남강에 이렇게 외장을 안고 떨어뜨려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논계를 기리는 사당이 당연히 진주에 있는가 하면은, 본래 또 논계의 본래 고향은 전라남도 아이고 그거 잊어버렸네. 그 흥부의 고향인데 장수 마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논계 사당을 짓고 서로가 고향이라면서 서로 길이를 모시다가 그게 한때는 서로 말썽이 됐어요. 말하자면 논쟁이 될 정도로. 그러다가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양쪽 다 사당을 지어도 좋다 하는 것은 양쪽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청성과 남원은 서로 이 심수관 도공을 기리는 막 그런 이제 행사와 그런 유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심수관 선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기 할아버지 초대 심수관이죠. 초대 심수관이 쓰고 있던 이 갓 속에 쓴 이 망근을 400년 이상을 그야말로 갑오 중에 갑오로 모시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이 사진을 봤는데 저는 이 망근이 벽에 전시되어 있는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이 자기 할아버지가 실제로 400여 전에 쓰고 있던 이분이 이 망근을 쓴 채로 왜군들이 잡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왔으니까 진짜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쓰던 이 망근입니다. 이걸 아주 소중하게 액자에 잘 걸어서 아주 정말 가장 그 갑오의 일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망근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이분에 대한 존경과 서로 어떤 국적은 당연히 일본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정신은 늘 한국에 이제 와 있었고 또 그분이 만드는 이 자기가 제가 이제 이 자기를 제가 그때 하나 이제 이 선물로 어쩌고 아마 돈을 주고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요게 아주 투박하게 보이는 이 도자기인데 여기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요 도자기 바로 밑부분에는 수관이라고 하는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수관. 우리 김수근 선생님 숫자가 바로 목숨 숫자입니다. 수관이라는 이 사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봤을 때 그냥 투박해 보이는 사발 같은 이 검은색 사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발이 일본 아까 얘기한 V&A 그러니까 빅토리아 앤 알버트 그 뮤지엄 런던에 있는 뮤지엄에 수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우리 고향 어린 시절 산골에서 보던 막사발도 뭐 이 정도는 된다고 얘기했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었는 것이 그 심상길 그 할아버지 그 말자 당대의 그 심당길 초대 심수관의 최초 할아버지가 그 일행들이 가고시마로 잡혀올 때 그 소위 그 막사발을 갖다가 한 80점인가 800점인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 도자기 샘플을 들고 왔었는데 그 중에 20점이 다 일본 국보로 지정이 됐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막사발이 제가 어릴 때 막 우리 집 머슴도 밥 먹고 하던 그 막사발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마치 V&A 뮤지엄에 우리 사발이 전시 안 되었다고 해서 뭐 그리 슬퍼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찰이 그냥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런 도자기에 대한 말하자면 전통이 한국이나 혹은 일본을 잘 모르는 서양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진귀한 보물로 그렇게 뭐 애지중지하는 건 아주 고마운 일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 거기에 V&A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 우리 도자기가 많이 컬렉티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러워할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딱 20년 전, 벌써 22년 전 런던에서 샬롯테 홀리 큐레이터한테 말이죠. 내뱉다시피 했는 그 말이 뭐 그렇게 근거 없지도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국 얘기를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다가
다음 후에 다음 아마 저 유튜브에서는 영국 얘기를 마지막을 할지 뭐 한두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을 맺고 지금 뭐 계획입니다만은 갑자기 제가 우리말 얘기를 한다기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영국 얘기를 마무리한다면은 건축사의 우리말 이야기라는 것을 몇 편에 다뤄서 관심을 갖고 제가 방송을 할 계획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축가가 우리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가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 설계를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그림도 잘 그리는 거 그건 논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이 탤런트죠. 뭐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건축은 당연히 과학적인 것이에요. 과학적인 것은 또 논리하고 또 다른 아마 비슷한 거죠. 어떤 이 말하자면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설이나 그다음에 그게 논리가 벗어나면은 그 스토리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설계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 말에서 비논리적인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거는 거의 저도 건축가로서 직업적인 사고로서 어떤 그 우리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국문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더더구나 아니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의 나름대로의 지성인으로서는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영국 이해를 끝낸다면은 우리말 얘기를 뭐 건방지지만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저 영국 얘기만 뭐 이렇게 계속하지 않고 또 저희 조상이 계시던 청송, 안덕 그리고 청송 그 덕천 마을 이야기 다 우리 조상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심수관 선생의 말하자면 뜻을 기리면서 우리 전통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이해 뭐 이런데 뭐 저는 뭐 그 전문성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서로 어떤 우리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다 하는 의미로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